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독서실 김갑수입니다. 우리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예의나 태도가 필요하듯이요. 사물이나 공간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때 그 가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멀수록 그리워지고 사랑하는 사람 볼 수 없을 때 더 간절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어느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 걸까요? 오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박형서의 소설 노란 육교 오늘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설가 박형서 씨 1972년 강원도 춘천생입니다. 200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고요. 그동안 소설집으로 2003년에 출간한 토끼를 기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의 소설집이 있습니다. 또 자정의 픽션도 출간한 바가 있습니다. 작가 모시고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자정의 픽션, 이 소설집이 작년 말에 출간된 거죠. 예. 예. 보통 이제 소설집이라 그러면 여러 편이 묶이고 그 안에 한 작품의 제목으로 이제 표제작 이렇게 제목을 담기 마련인데 여기는 자정의 픽션이라는 작품이 없어요. 예. 예. 이런 제목은 어떻게 해서 묶게 된 건가요? 예, 일단 제가 워낙에 이런저런 형태로 소설을 써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묶는 그런 제목이 그러니까 표제작이 떠오르지가 않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소설을 공부를 하면서 소설의 역사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러면은 제 소설은 어디에 놓여져 있고 또 어디에 놓여지고 싶은가 이런 점들을 생각하다가 자정의 픽션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할 작품 노란 육교요 단편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접하게 되는 소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 네. 어떤 그냥 뭐 서사라고 그러죠.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귀결에 이르게 되는 뭐 그런 거라기보다 어떤 우화, 어떤 거대한 상징 이걸 스케치해놨다 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작품은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이런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사가 딱히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기보다는 그 길을 둘러싼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가 그런 시선들, 그 자세의 변화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사보다는 그런 에피소드 위주로 그렇게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점에 주력해야지만 제가 의도하는 바를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줄거리라기보다 설정인데, 망자, 세상 떠난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발견되고요. 예. 그 망자들을 잘 보기 위한 육교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육교가 있다는 게 이제 이렇게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팅. 예. 예. 망자의 길이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망자의 길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좀 쉬운 질문 없나요? 자전거를 타고 예. 이렇게 망자들이 갑니다. 어느 날 측량 기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신비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아는 세상 떠난 가족이나 뭐 친지나 이런 사람 한번 이렇게 포옹을 했다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할 수 있는 생사를 오가는 그런 얘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 속에 망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실제로 등장을 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 이야기는 그 후반부에는 또 다른 맥락으로 흘러갑니다만 참 독특한 발상이다 싶어서 말이죠. 여기에서 망자의 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일어날 수는 없는 그런 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어떤 존재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삶과 죽음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에게 낯선 존재, 그리고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없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로써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특별한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 나름의 태도를 좀 다르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마음속에 품고요. 작품을 먼저 감상하고 그리고 작가의 대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주시고요. 네. 자, 박형소의 단편 노란 육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길이 처음 발견된 건 쌀쌀한 초봄의 일이었다. 평판 측량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아침부터 파견된 토목기사 3명은 춘천 외곽 느릿재와 가락재를 잇는 부근에서 지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길 하나를 찾아냈다. 에이, 예? 간파기도 고장났는데 그만 잡고 가지. 저야 좋죠. 이걸 봐요. 여기 못 보던 길이 하나 있는데요. 떠날 차비를 하던 토목기사들은 새로 발견한 길에 호기심을 보였다. 근데 이게 어디로 통하는 길이에요? 글쎄. 이 찻길은 아닌데 사람 다니는 흔적도 없고 누군가 잘 다듬어 놓은 길 같은데요. 대한민국 길이란 길은 다 다녀봤는데 내가 모르는 길이 아직도 있다니. 한번 가볼까? 지금요? 따라와. 누가 신혼 아니랄까봐. 몹시 낯선 기분이었다. 발바닥에 닿는 푹신한 느낌 때문에 한 뼘가량 떠오른 채 둥실둥실 걷는 것 같았다. 이상하죠? 뭐가? 저 건너편이요. 이 숲도 아닌데 아득해 보이고. 저 너머가 횡성으로 가는 길 맞아요? 아닌 게 아니라 사방이 어둑어둑해지고 보랏빛 안개가 끼며 이상한 소리마저 들려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 뛰기 시작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뭘 봤어요? 몰라. 그냥... 대낮에 우리가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귀신이 나올 것도 아닌데. 저 한번 측량을 해보는 게 어때요? 이 방위와 각도로 위치 좀 확인해보고요. 야, 이거 우리가 이 지도에도 없는 길을 찾아내다니 이거 아주 특종감인데. 응?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 것 같아요? 일찍 못 간다고 집에 전화해줘야겠어요. 에이, 이게 금방 끝나. 그때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저기 할머니! 할머니는 순순히 그들 앞에 멈추어 섰다. 안장에 앉은 그대로 눈을 감으며 팔을 벌렸다. 턱을 축혀 올리고 가슴도 살짝 부풀렸다. 그건 어린애가 안아달라고 할 때 하는 짓이었다. 얼떨결에 차례차례 할머니와 포옹을 했다. 그리고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안개 속으로 달려갔다. 오야. 너 뭔가 물어보려고 하지 않았어? 제가요? 전 선배님이 물어보려는 줄 알았죠. 가만. 근데 저 할머니 어디로 간 거야? 에이, 하던 일이나 마저 하죠. 잡어. 아니, 지금 저보고 잡으라는 거예요? 길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꼭 그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너 무서워서 그러지. 그냥 제가 가볼게요. 그래. 이거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고. 막내 기사는 한 손에 테이프의 끝을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안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수록 보다 정확한 측정이 가능했다. 조금 더 들어가 봐. 됐어요? 테이프가 풀려나가면서 그의 등 뒤로 서서히 보랏빛 안개가 밀려와 목덜미랑 팔뚝을 적셨다. 조금 더 들어가 볼 수 있겠어? 네! 그래. 좋았어.
인바 테이프가 불길한 소리를 내며 동료들에게 되감겨왔다. 이제 막 일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저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길이라뇨? 지도에도 안 나와 있는 길이요. 잘 닦여 있는데 누군가 지나간 것 같지 않은 깨끗한 길이요. 사람 다니는 흔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었잖아. 그러니까 모두 4명이군요. 동료 기사하고 시신을 수습하러 온 구급대원 3명. 죽은 게 아니잖아요. 실종이죠. 그렇죠. 그 할머니 인상착의는요? 그냥 보통 할머니요. 그냥 자그맣고 입술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기 보세요. 어디? 어디? 뭐예요? 에? 어떻게 바리케이트를 뚫었는지 모르지만 다시 2명의 꼬부랑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나타났다. 두 할아버지는 보랏빛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저 할아버지들이 어디로 사라진 거죠? 춘천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입니다. 당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던 노인 셋은 모두 이미 죽은 사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각 강원도 인제와 충청도 조치원, 그리고 부산에서 암과 자동차 사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세 노인은 생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의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록된 사망 시각이 길에 나타났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밥 먹어. 텔레비전 좀 작작 보고. 외곽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 소식입니다. 우리 식당이나 하나 차릴까? 식당은 아무나 하는 줄 아냐? 중국집 어때요? 아버지 옛날에 자장면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 집 빼갖고 저기에다가 땅 사고 집 지으면 충분할 것 같다. 아이고 허튼 소리 말고 얼른 밥 먹고 나가. 아유, 내 보기에 저길 말이야 저거. 저기가 바로 대목이라는 데야. 사람들이 몰릴 거라고. 잘도 안다, 잘도 알아. 그렇게 훤히 하는데 왜 취직은 못해? 에이씨, 취직하는 것보다 저기 가서 중국집 하는 게 더 낫다니까.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춘천 외곽에 새로 발견한 길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씩 자전거를 타고 죽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도 이러한 길들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에는 모두 8개의 길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길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지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희고 매끈한 흙길의 너머는 바로 망자의 집, 저승일 수밖에 없었다. 어서오세요. 짜장면 한 그릇이요. 네. 짜장면 한 그릇이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신문 못 보셨어요? 대기업 총수가 오늘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대요. 죽으면 여기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생전에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부자가 죽으면 어떤 표정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육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겁니다. 근데 중국집은 원래 여기 있었어요? 아니,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막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일찌감치 자리 잡으셨네. 춘천 당국에서는 구경꾼들이 자전거 행렬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했다. 그리고 육교가 눈에 잘 띄도록 샛노랗게 칠해버렸다. 길에 모여든 사람들은 망자들을 구경하기 위해 육교로 올라갔다. 자겼나! 저놈들 인질금 범인 아니야 저거! 나쁜 놈!
대형 인질극을 벌이다 인질들과 함께 자폭한 범인이 지나가고 있었다. 가족 등 관계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합동 분향소에 있었으므로 그곳에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뿐이었다. 범인이 쓰러졌어! 에라이 나쁜 놈! 야, 지옥이로 떨어져라, 이놈아! 돌멩이 세례를 막은 건, 그래서 범인이 너무 늦지 않게 안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건 곁에서 달리던 인질극의 희생자들이었다. 그들은 범인의 좌우에 딱 붙어서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달렸다. 아유, 왜 도와주냐고! 어? 저놈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는데! 정신 차려! 범인 저놈이라고! 떨어져! 무사히 길 속아야 되지! 아유, 참네. 억울하게 죽어간 희생자들이 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제대로 설명해내기란 불가능했다. 어느 똑똑한 부잣집 며느리는 이런 생각을 했다. 그곳에 가면 시아버지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숨겨둔 재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가족회의를 소집한 건요. 얼른 말해봐.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 다 됐어. 네. 아버님이 생전에,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지만요. 아버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 꽤 된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웬 재산 타령이야? 그런데 그 재산이 어딨는지는 아버님만이 아시죠? 그렇죠, 어머니? 나도 모른다. 당신 죽을 때 나한테만 가르쳐준다고 입 꾹 다물고 계시더니 그만 저렇게 의식을 잃으셨다.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계실 거예요. 저러다 그냥 돌아가시면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의식이 돌아오시겠지. 그래서 이렇게 밤낮 곁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이대로 그냥 가시면요? 의사가 다시 깨어날 확률은 거의 없댔어요. 그래서 지금 어쩌자는 거야? 이 사람 말 좀 끝까지 들어봐요, 누나. 노란 육교 얘기 들어보셨죠? 망자들은 그 길을 지나서 저승으로 간대요. 자전거를 타고 안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대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아버님이 숨겨놓으신 재산 묻혀두시겠어요? 아니면 아버님 붙잡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무슨 수로? 올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제가 아버님의 입을 열게 할게요. 여기서는 안 되고 노란 육교에서요.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러니까 죽는 시간을 맞추자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도 산소 호흡기만 떼면은 그냥 죽은 목숨이잖아. 어머니만 동의하신다면. 어떻게 그러냐. 저기요, 듣고 보면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어머니. 아버지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평생을 살 수는 없다고요. 어머니 여생은 어떡하고요. 우리한테 물려주시려고 아버지도 평생 모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 어떡할 거요? 어머니. 그래. 그러면은 며느라가 가서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면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뽑으마. 이건 절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며느리는 서둘러 길에 도착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그래, 알았다. 지금이에요. 너만 믿는다.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떼어냈다. 잠시 후 며느리 앞으로 시아버지가 나타났다. 며느리는 길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아버님, 저 큰며느리예요. 잠깐만요, 아버님. 시아버지는 자전거를 며느리 앞에 세웠다. 안장에 앉은 채 팔을 벌렸다. 며느리는 포옹을 거절했다. 재산
아버님이 숨겨놓으신 재산 다 어디 있어요? 어디다 숨겨놓으셨냐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거 다 알아요. 아까워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아무 말 없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머님은 또 어떻게 해요, 아버님? 아가, 나 좀 하나 더. 아버님!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턱을 조금 축혀 올리며 이제나 저제나 포옹해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결국 며느리가 한 수 접고는 시아버지를 꼭 껴안아 주었다. 어디에 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예요. 아니면 누구 따로 챙겨줄 사람 있으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저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아버님 배웅하려고 큰며느리가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요. 포옹을 마친 시아버지는 여전히 굳게 담은 입으로 페달을 밟았다. 재산은 영원히 은닉되었다. 한편으로는 성공한 사람들도 있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공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자기야, 내 맘 알지? 안다. 자기 보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 어머니는 복도 없지. 내가 이리 기다린 줄도 모르고 왜 이리 늦게 오셨을까. 그런데 여기서 언제까지 기다리려고? 20년이나 기다렸는데 이깟 하루 못 기다리나. 의사 선생님도 안 그랬나. 여가 기다리다가 한 풀라고. 그래, 알았다. 배고프지? 나 가서 김밥이라도 사올까? 됐다. 그 사이 지나가시면 웃잘라고. 그녀는 약혼자와 함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적에 집을 나갔고 이태 전 식물인간이 되어 돌아왔다. 어머니가 나타난 건 자정이 지나서였다. 구경꾼들도 대부분 돌아간 시각. 띄엄띄엄 지나가는 자전거 행렬 속에서 대구 아가씨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온다. 어머니 오신다. 이나 봐라. 어머. 오나. 어디? 대구 아가씨는 약혼자를 깨워 육교 아래로 내려가 길 한가운데에 섰다. 어머니, 저 약혼자입니다. 지여, 곧 결혼을 기라예. 자전거가 멈췄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저한테 따님을 주시면요,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가슴을 내밀어 왔다. 대구 아가씨는 있는 힘껏 어머니를 껴안았다. 20년의 원망과 250km의 그리움이 마침내 품 안에서 가볍게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길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본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배웅에 대한 약속을 강요했다. 인천에 사는 아들 역시 어릴 적 노란 육교 위에서 아버지와 그런 약속을 했다. 깨셨어요? 아버지, 어디 불편한 데 있으세요? 괜찮다. 이제 가야지. 네, 아버지. 춘천병원에 예약해 놨어요. 노란 육교까지 택시 타면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아버지. 그래. 가자. 이제 시간이 된 것 같다. 나 가는 길 배웅해줘야 한다. 꼭. 혼자 가시기 외로우세요? 저쪽 어딘가엔
어머니도 계실 텐데. 무섭다. 그 길을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간다는 게, 거기다 난 자전거를 탈 줄 모르는데. 그래도 다들 안 넘어지고 잘 통과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진 잘 하실 거예요. 그렇지. 정말 자전거를 탈 때는 아무 고통이 없겠지. 자전거를 타고 그 길을 지날 때 마지막으로 너와 포옹을 하고 싶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다. 잘할게요. 그 정도는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아버지. 내가 의식을 잃더라도 다 준비됐어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아들은 암으로 죽어가는 아버지를 춘천 외곽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아들은 끝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죽음의 순간 찾아온 극렬한 고통으로 아버지가 주먹을 꽉 쥐어버렸던 것이다. 자전거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하나하나 펴준 후 길을 쓰고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벌써 지나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노란 육교 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버지! 아버지! 왜 벌써 가신 거예요, 아버지? 소원 들어드리려고 아들이 이렇게 달려왔는데 왜 아버지 행조는 항상 어긋나기만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도 평생 지키려고 애를 쓴 약속도 왜 아버지는 저를 외면하시냐고요? 제가 살면서 뭘 잘못했는데요, 아버지? 길이 성장하고 있는 건 분명했다. 처음 발견되던 때에 비해 2배는 넓어졌고 또 2배는 길어졌다. 그 바람에 바짝 붙여 지어놓은 상가와 노란 육교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됐다. 상가는 더 멀리 옮겨지고 육교는 그 자리에 흉물스럽게 남게 됐다. 아빠, 여기 왜? 더럽고 냄새나는데. 찌린데. 옛날에 말이다. 아빠가 처음 이 육교에 올라와서 저 끝을 바라봤을 땐 말이야.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너 여기서 제일 먼저 문 열었던 짜장면 집도 바로 아빠가 주인이었다. 너 내가 만든 짜장면 좋아했지? 지금은 다 망해서 문 닫았는데 뭐. 에이, 지금이야 그렇지만 그 옛날에. 어쨌든 네 할아버지도 네 할머니도 다 이 길을 지나가셨다. 난 여기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 언젠가 아빠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말이다. 늙은이다. 너 뭐 하는 거냐? 육교 아래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침 맞으면 재수 좋댔어. 누가 그래? 애들이. 학교 애들이 다 그래. 나도 언젠가 이 길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육교가 있어서 날 배웅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다. 어쨌든 사람들은 세상에는 죽은 존재를 위한 부분도 존재함을, 또 그 부분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우리 삶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와 간혹 부드럽게 겹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이견 없이 받아들였다. 길은 때로는 상이용사의 낡은 다락에서, 토막난 시체가 머무는 구시가지의 하수도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고 간 대학의 옥상, 위태롭게 매달린 붉은 십자가의 균열, 그리고 연인들이 포옹할 때 만들어내는 가슴과 가슴의 희미한 틈새에서 고요히 모습을 드러냈다.
관리들은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폐기를 기다리는 행정서류와 감상적인 추억만으로 남아버린 망자들을 위해서 재정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더러운 불황자들이 기생하고 있었고 길은 화장터나 쓰레기장 등의 혐오시설과 마찬가지였다. 세계의 여기저기서 하나 둘 길이 지워졌다. 길은 태어나 성장하고 병이 들고 마침내 늙어가는 과정을 겪는 것 같았다. 그 끝에는 모든 죽어버린 것들의 운명, 망각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쩌면 길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워진 게 아니라 스스로 자전거를 몰아 자기 속으로 달려간 것인지도 모른다. 아유, 이 난리가 없네. 여긴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길이 완전히 지워져 버렸어. 너무 일찍 출발했나 봐요. 아유, 춥네. 분위기 탓이에요. 초겨울이라 공기가 쌀쌀했다. 그들 셋은 저마다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고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걸었다. 저기 그래도 흙길이 아직 남아있긴 하네. 육교도 있어요. 그러게. 저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까 몰라. 늙은이 셋이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어요? 올라와요. 알았어요. 그때가 좋았죠. 죽은 사람들이 대접받는 시대였어. 그래도 난 평생 내 남편이 이 길을 처음 발견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어요. 방송 출연도 많이 했지. 유명해진 덕에 더 좋은 데로 시집도 갈 수 있었고요. 난 덕분에 승진도 빨랐어요. 그만큼 퇴직도 일찍 했지만. 그들은 반세기 전 길에서 맨 먼저 목숨을 잃은 측량기사의 동료와 아내였다. 길이 없어진다는 소식은 멀리 떨어져 살던 그들을 만나게 했고 알 수 없는 의무감으로 묶어주었다. 셋은 자신들의 삶에서 너무 오래전에 퇴장해버린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한 한 남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거기 모인 것이다. 저기 자전거 한 대가 오네요. 지나갔네. 저런, 좀 슬퍼 보였죠?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젊은 사람이 안 됐네. 어쩌다 그랬을꼬? 아이고. 이제 시작했나봐요. 벌써? 가만히 오늘 중으로 끝낸다고 했으니까 이제 몇 시간 안 남은 거예요. 우리 내기할까요? 누가 이 길을 마지막으로 지나가게 될지 말이에요. 앞으로 몇 명 남았는지. 무슨 내기를 하려고요? 아유, 그게 중요해요. 그냥 하자는 거죠. 아니면 짜장면 내기라도 합시다. 짜장면 내기? 난 아까 지나간 청년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난 아직 아니에요. 몇 사람 더 남은 것 같아요. 내 예감엔 말이에요. 그럼 난 2사람 더 지나간다에 건다. 그러는 사이 거대한 쇳덩어리인 컨테이너 박스는 느린 시계추 마냥 허공에서 흔들거렸다. 오랫동안 자전거를 탄 망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까 그 청년이 정말로 마지막이었나 보네. 그런가 봐요. 손이라도 더 흔들어줄 걸. 내려가서 꼭 한번 안아줄 걸 그랬어요. 기중기가 길가 한쪽에서 고정서를 내리며 위치를 잡았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를 내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할머니가 탄식 같은 소리를 냈다. 왜요? 저기! 모두들 길의 초입으로 시선을 돌렸다. 눈초리가 축 처져 억울하게 생긴 꼬마 녀석 하나가 페달을 밟아 달려오고 있었다. 아유, 일로 오지! 서둘러! 꼬마야! 더 빨리 페달을 밟으라고! 어서! 멈춰요! 저기 꼬마가 와요! 그만! 잠깐 멈추라고! 그러나 꼬마는 서두르지 않았고 인부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낱 망자에 불과하므로 공사를 멈추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아이고, 더 달려, 꼬마야! 난 더 못 보겠어요. 잘하면 통과할 것 같아요. 힘내라고! 없을 것 같아. 잠깐만 멈춰주면 될 것 같고. 아주 어린 꼬마애 아니에요. 안 돼! 잠깐만요! 마침내 기중기가 컨테이너 박스를 길의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을 때 유유자적하던 꼬마와 자전거는 정확히 그 밑을 지나고 있었다. 박형서 소설 노란 육교, 오늘 라디오 독서실 작품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작가와의 대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선생님. 네. 예, 망자의 길을 자전거 타고 망인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그려놨어요. 네. 예. 실제로는 이건 뭐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늘 소설을 쓸 때 그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있을 법한 이야기만 소설이 되는가라는, 왜 그래야만 하나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혀 일어날 법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나 이런 거를 설명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이야기, 환상소설 내지 우화소설류가 우리한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 작품이 이렇게 왕성하지 않습니다. 네. 대개는 리얼리즘 계통이나 또는 그에 연관된 작품들이 우리에게 훨씬 익숙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등장하는 이제 보면 상황들을 보면 일단 그 망자를 볼 수 있는 육교도 마련되고 만나고 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오히려 거의 버림받는 곳처럼 이렇게 돼가는군요. 예.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교훈이나 이런 걸 얻고 싶어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그러다가 그 순례가 일종의 관람처럼 변해가고 그러다 나중에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죠. 네. 그 지역을 쓰고 싶어하는 어떤 사람들, 그런 어떤 자본의 논리라든가 이런 거에 점점 매몰되어 갑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특히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쩌면 영원한 문학적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영원한 주제겠죠. 우리는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삶에서 죽음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삶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호기심과 그런 어떻게 보면은 동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물론 누구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 죽음의 양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 철학의 주제이기도 하고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영원한 주제 가운데 이 삶이란 죽음으로 완성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예?
삶이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 하는 그 말이 말이죠. 또 여기 등장하는 많은 죽음들은 보면 특별히 의미화된 죽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하나의 그 절차나 순서처럼 죽어간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전거를 타고 그냥 자기 길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산 사람이 오면 한번 이렇게 안아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모습이요. 예, 탈무드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외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러는데 그 유태인들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완성되었다. 드디어 별 탈 없이 이러면서 축하하고 이런다고 합니다. 마치 네. 배가 출항을 할 때 사람들이 축하해 주지만 그 온갖 파도와 그런 풍랑을 헤치고 나중에 누더기가 되어서 무사히 항구로 돌아왔을 때 그때 바로 축하해 줘야 하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죽음은 하나의 그러니까 완성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완성 바라는 사람 별로 많지 않겠죠. 아니 근데 작가 박형서 씨도 뭐 그냥 나이로 보자면 아직 젊은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뭐 터무니없이 젊은 그런 연세라고 할 수 있는데 주위에 가까운 죽음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까? 예, 친구들이라든가 그리고 뭐 선배라든가 근데 언제나 그 죽음에 좀 제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제 또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사고도 많이 목격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 더 두렵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언젠간 간다 하는 담담함으로 오는 건 아니거군요. 예.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서의 현실적 욕구, 이걸 전혀 떨궈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죽어가는 사람에게조차도 뭐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도 있고 말이에요. 며느리 경우는 뭐 재산 위치하려달라고 이렇게 매달리고 뭐 하여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제가 물론 과장하고 조금 강조한 면은 있지만 저는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죽음 앞에 사람이 숙연해진다거나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그런 척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그게 아니라 죽음을 눈앞에 보면서도 훨씬 더 삶에 집착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란 육교라는 설정 말이죠. 육교에 올라서서 망인들이 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정말 이 세상에 묻 죽음들이 영원한 길을 이렇게 가는 걸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면 마음들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런 호기심도 역시 제가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죽은 사람들이 그런 무표정한 얼굴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어떨까? 그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 어떨까? 나는 어떻게 될까? 그 후로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이전에 경험하기 전에 나와 똑같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그 유명한 로마 격언 있죠. 메멘토 모리라고 항상 죽음을 떠올려라. 예,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거지만 언젠가는 닥친다. 메멘토 모리 항상 죽음을 생각하라. 아, 참 저는 처음에 그 기제를 읽었을 때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아마 작가도 이 작품을 쓰는 과정 동안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모든 작품에는 작품 동기가 있을 텐데 책 말미에 작가가 이 노란 육교를 쓰게 되는 과정 동안에 이 메모가 있는데요. 뭐 지금 기르시는 고양이가 로나입니까 이름이? 예, 코로나인데 로나라고 부릅니다. 아, 이 로나 이 녀석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대요. 각종 뭐 원리. 그러니까 다 이제 열심히 가르치고 설명이 끝나니까 로나는 겁에 질려 나를 핥혔다. 여기서 작품 노란 육교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앞에 조금 생략된 게 있는데 네. 사실은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아주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저승으로 가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좀 우울해하다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는데 굉장히 정정하게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기분이 풀려서 고양이랑 이렇게 놀다가 또 자전거 부품이 또 궁금해져가지고
자전거 부품들 인터넷에 찾아보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고양이랑 같이 놀아보면서 그러다가 여러 에피소드들, 이 소설의 테두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냈습니다. 고양이 로나한테도 저 안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포장부터 맛이 가득해. 오, 신선해요. 맛있어요. 정성을 담아 내내 치킨. 내내 치킨. 행복 치킨. 내내 치킨. 드디어 만났어. 엄청나게 와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2007년 가을 상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만남을 기대하라. 신한카드와 LG카드가 만나 아시아 1등 카드. 신한카드와 LG카드 합산 카드 사용액 기준입니다. 카드의 답을 드립니다. The answer. 신한카드.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한다? 상상만 하던 얘기라고요? 기다리세요. 푸르지오가 제안하는 내일의 생활. 그녀의 생활 속엔 내일의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푸르지오. 무허가 공장을 해결하고 싶은 신 사장님, 제조업은 아파트형 공장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 사장님, 지역 주민과의 잦은 마찰로 고민인 박 사장님. 제조업의 고민, 김포 이젠에서 해결하십시오. 대한민국 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의 새 기준. 분양문의 1588-2726. 저 에릭인데요. 설탕 없는 상쾌함 코크제로를 그녀가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에릭과 함께 코크제로를 찾아주실 거죠? 그 방법이 코크플레이.com에 있습니다. 상쾌함은 그대로, 설탕은 제로. 코카콜라 제로. 손에 붙는 상쾌함. 코카콜라처럼 자유롭게 즐겨라. 죽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 단 하나 전제가 되어야 될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우 죽음을 너무나 슬픈 것, 있을 수 없는 일, 괴로운 것, 어두운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글쎄 우리 문화에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우리 곁에 늘 있는 것. 우리 중에 누군가는 순서를 정해서 먼저 가거나 좀 나중 가거나 그런 것에 불과한 것.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란 한없이 슬프지만 죽음 자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에서 길이 나옵니다. 망인이 떠나는 길이 나옵니다. 길은 탄생해서 성장하고 폐허가 되고 잊혀지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아마 작가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암시를 준 것 같습니다. 이 세상도 우리 인생의 행로도 지금 작가가 제시한 것과 같은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닌지 싶습니다. 자, 편안한 주일 보내시고요.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에 다른 작품과 함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극본 김민정, 기술 이흥규, 연출 이계창이었습니다.